어릴 때부터 부정교합이 있어가지고 항상 입 가리고 웃고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많이 먹고 싶죠. 예쁘게도 보이고 싶고 그거 화장해서 예쁘게 사진 한 번 더 예쁘게 찍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삐뚤빼뚤한 치아가 고민될 때 먼저 교정 치료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치료받는 동안 겉으로 티가 나서 신경 쓰이고 음식물이 끼는 등 비위생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정 치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잘 보이지 않게 교정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투명한 소재의 교정기를 장착해 문제가 되는 치아 배열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교정 장치는 초기에 개발됐을 때부터 좀 더 심미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편하게 티가 덜 나게 하는 식으로 장치가 개발되어 오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투명 교정이 최근 치아 이동에 있어서 좋은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아 건강을 위해 또는 외형적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치아 교정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길고 힘들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존의 불편함을 보완한 투명 교정으로 환하게 웃는 미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치과교정과 전문의 공윤표 원장과 함께 티나지 않는 투명 교정으로 치아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년째)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김윤정 씨. 충치로 윗니를 발치한 뒤 방치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제 치료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이를 조금 뽑고 나와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가 점점 틀어져가지고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했고, 그리고 웃을 때도 조금 이가 틀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쓰이게 되고 그랬었어요. 상실한 치아가 앞니가 아니라면 미관상 문제가 없다고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인접 치아뿐 아니라 나머지 치아의 배열도 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김윤정님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한 문제는 상악에 옆니가 없고 어금니가 없는 상태였고요. 거기다가 아랫니 같은 경우는 좀 치아가 많이 삐뚤 상태였고, 윗턱과 아래턱이 좁아서 이들이 더 삐뚤 상태였고, 특히 상실 치아 때문에 윗니랑 아랫니가 거꾸로 물리는 소위 말하는 반대교합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상실된 치아로 치열이 틀어지면서 위아래 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윗니가 아랫니를 바깥쪽으로 덮지 못하는 반대교합으로 씹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죠. 안녕하세요. 교정 치료의 목적은 씹기, 발음 등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개선하는 건데요. 오랜 시간 치료를 진행하다 보니 치료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년 11월쯤에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다치셔가지고 다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적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치아 진탕이라고 큰 충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한 장치로 안정을 취하고 1, 2주 후에 다시 체크를 해봤고, 물론 앞으로도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 교정 치료도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아 문제를 미루지 않고 바로 치료했는데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교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치아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일 큰 문제인 반대교합은 많이 좋아지셨고, 특히 개방교합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윗니와 아랫니가 닿는 상태고요. 가운데선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상실 치아 공간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교합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할 건 더 있지만 지금까지 추세대로 환자분이 잘 진행해 주신다면, 장치만 잘 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생겼죠. 조금만 더 만들면은 완전히 정상적인 어금니 크기는 아니더라도 물 수 있게 정도는 충분히 만들 거고, 잘 보면은 여기 이렇게 뒤로 스텝 져 있죠. 여기는 평평해요. 위에 어금니도 뒤로 가고 얘들도 뒤로 가고 얘들은 가만히 있고, 이게 생각보다 힘든 거거든 진짜로. 틀어진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투명 교정을 시행했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치아에 지속적인 힘을 가하는데요. 약 2주마다 새로운 교정 장치를 사용해 치아를 이동시키죠. 교정 후 치아가 맞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옆으로 돌아있던 치아도 가지런한 모양을 되찾았죠.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뭐 어차피 장치를 교체를 할 수 있고 이 장치로 평생을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지만 당연히 식사하시고 나서 장치를 다시 끼기 전에 장치를 좀 깨끗이 하고 장치를 끼시는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하기 전에는 웃으면서 사진도 못 찍고 그랬는데 교정하고 나서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고 싶어요. 처음에는 조금 아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티도 잘 안 나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먹을 때도 음식 먹을 때도 좀 편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치아 교정을 앞두고 교정 시기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영구치가 자라고 난 뒤부터 가능한 치아 교정은 대부분 성장기에 받는데요. 청소년 시기는 치아 이동이 성인보다 빨라서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앞에 이빨이랑 이런 게 되게 안 좋게 보이다 보니까 제가 덧니도 있어가지고 뾰족해서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였고 입을 옆에서 봤을 때 툭 튀어나와 보여가지고 조금은 신경을 쓰였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식사 시간도 고역이었습니다.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으면서 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못 먹는 음식이 많아 부모님의 걱정도 컸습니다. 제가 앞니가 안 예쁘게 나 있어서 깍두기 먹을 때는 이런 딱딱한 거 먹을 때 안 씹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금니 있는데도 잘 안 맞물려가지고 힘들었고요. 처음에 이가 삐뚤다는 거를 고치고 싶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치아가 삐뚤 것뿐 아니라 입도 좀 나와 있는 상태였고 거기다가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셨지만 상악에 비해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한 즉 아래턱이 좀 더 작은 2급 부종교합이 좀 심한 상태였습니다. 앞니가 튀어나오고 비뚤어진 치아로 생활에 불편함이 컸지만 치료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죠. 저희가 너무 그 보철에 대한 치과도 엄청 무서워하고 그 보철이라는 거 자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절대로 안 간다 이랬다가 어떨결에 그 TV에서 그 교정 얘기를 하는 와중에 TV에서 이제 투명 교정이 딱 나와서 엄마가 이제 그러면 저거 투명해줄게 이렇게 해서 투명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기존의 금속 교정기가 아닌 투명한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해 조금 더 편하게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정 중 치아 움직임과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치아 이동 경로를 토대로 단계별 장치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 상태를 먼저 기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치료 목표를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치아를 이제 저희가 한 단계별로 조금씩 치아를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치아를 단계를 나눌지 치아 이동의 세부적인 계획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투명 교정 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해 소홀히 사용하면 교정이 잘 안 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청 가지런해졌죠. 네. 물론 충치는 여전히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고 옆니가 우리 원래 이렇게 돌아가 있었잖아요. 얘도 이렇게 다 많이 가지런해졌고 요거 돌리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 사실 공간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거의 끝나가는데 몇 단계 좀 남아있는 거 보고 어금니 체크하는 거 보고 한 번 더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전체 치아를 교정하다 보니 치료 기간이 길어졌는데요.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꾸준히 교정 장치를 착용하며 치료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윗니가 아랫니보다 튀어나가 있어서 앞니로 면을 끊어 먹는다든지 하는 식사에 불편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거의 다 폐쇄되고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리는 상태라 가지고 식사하시는데 불편감은 많이 없어진 상태고 이가 가지런해지면서 당연히 웃을 때도 좀 더 활짝 웃는 미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틀어졌던 앞니와 옆니가 가지런한 모양으로 교정되고 돌출된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불규칙했던 이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씹기와 발음 등의 구강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치아의 변화가 일상을 크게 바꿨습니다. 항상 불편하고 힘들었던 식사 시간이 한결 편해진 건데요.
평생 사용하지 못했던 앞니도 제 기능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씹는 거가 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면도 못 끊고 이랬는데 지금은 면도 잘 끊고 잘 먹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깍두기나 김치 이렇게 앙 해가지고 한 입 이빨 모양 나게 먹는 거 그건 것 같아요. 식사 후 양치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철사를 이용한 교정 장치는 이물질이 끼기 쉬워 비위생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죠. 식사할 땐 교정 장치를 빼고 식사하고 쉽게 세척해 다시 장착할 수 있어 관리가 수월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딱딱한 것도 많이 씹을 수 있고 이제 편안하게 먹고 그다음에 증명사진도 더 이쁘게 사정도 더 하고 해서 예쁘게 찍고 싶습니다. 교정 장치의 힘이 약할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치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약하고 장기적인 아니면 약한 힘이 오랫동안 작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철사 교정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원하지 않는 치아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원하는 치아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투명 교정이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선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진단검사가 중요합니다. 치과를 찾은 한재진 씨의 구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구강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3D로 골격과 치아 상태 등 구강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고민이었던 덧니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평소에 웃을 때 덧니가 보이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덧니만 따로 또 신경 써줘야 되고 덧니 뒤에도 이물질이 좀 잘 껴서 그런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제가 웃을 때 덧니가 보이는 게 신경 쓰이는 게 좀 컴플렉스였습니다. 한재진님은 덧니 교정을 위해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을 하셨고 아래 치열에 비해서 윗니들이 특히 좀 많이 삐뚤 상태였습니다. 특히 양쪽으로 비교적 고르게가 아니라 한쪽으로 좀 덧니가 심하신 상태여서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치열이 안 좋은 상태였고요. 거기다가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입술도 어느 정도 좀 돌출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심하진 않지만 치아 문제로 입이 돌출돼 있고 치아의 맞물림도 맞지 않습니다. 덧니가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 좌우 치아의 균형이 맞지 않아 발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쇠로 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거슬리고 볼 때도 불편해 보여가지고 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복이 아니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힘도 많이 안 돼. 힘은 좀 내가 주긴 하겠지만 본인이 이제 얼굴만 내가 힘 주는 거 따라서 안 올라오면 되고 통증은 그냥 우리 어디 찔리는 거 있죠. 찔리는 거랑 누가 누르는 거 이렇게 두 개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면 손 들어요. 마취하면 돼요. 다만 누가 나를 누르는구나 미는구나 내 치아를 건드리는구나 이런 느낌은 없어지진 않아요. 단순히 치아 배열만의 문제라면 발치 없이 교정기를 사용해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돌출입과 위아래 치아의 틀어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장치를 시작하고 1, 2단계 장치까지 착용하신 상태고요. 현재 오늘 3단계 장치를 착용하기 위해서 치아의 어태치먼트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분이 이제 발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윗니 2개를 오늘 발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태치먼트란 치아 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작은 장치인데요. 치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이게 이동할 수 있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윗니 발치를 시행합니다. 발치를 시행하는 교정은 교정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술에 속하고 비교적 치료 기간도 길어 그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랫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충분히 검토 후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한재진님은 다음번에 이제 아래 치아까지 추가로 발치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장치를 잘 착용해 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치아가 움직이는지 모니터링 해가면서 치아를 이제 조금씩 더 원래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게 남은 단계입니다.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행할 치료 단계를 시뮬레이션한 영상인데요. 가지런해질 치아가 벌써 기대됩니다. 병원에 자주 찾아가가지고 원장 선생님 말씀 자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도 잘 하고 병원에 자주 내원해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그럴 때 활짝 웃으면서 찍고 싶습니다. 콤플렉스였던 덧니를 제거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치료 의지가 강한 만큼 치아도 잘 교정될 수 있을 겁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치를 착용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고 장치를 오래오래 잘 착용하시고 특히 덧니 부분이라든지 장치 주변을 양치를 청소를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혀를 약간 내밀고 혀가 좀 하방에 위치하는 습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혀는 항상 올바른 위치로 위로 그리고 앞으로 내밀지 않게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교정 치료하면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치료를 고민하는 성인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음식을 씹는 때는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그냥 볼 때나 좀 비대칭 부분도 있고 어릴 때부터 부정교합이 있어가지고 항상 입 가리고 웃고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교정을 생각하게 됐어요.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격적으로 비대칭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악이 좁고 치아가 돌출돼 있는데요. 돌출입이 가장 고민돼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술 돌출을 주소로 입이 나왔다는 거를 신경 쓰인다고 하셔가지고 교정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요. 실제로도 치아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골격적인 원인이 조금 더 크기는 했지만 입술 돌출을 보이는 상태였고 거기다가 이제 입술을 다물 때 꼭 힘을 주셔야 하는 입술 부전을 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상악이 좁고 턱관절이 약해진 상태였는데요. 이런 경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자제하고 입을 크게 벌리거나 턱을 괴는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분이 제일 큰 문제를 보였던 건 상악이 하악에 비해서 조금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 장치라는 게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단순히 투명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악 확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확장 장치를 좀 시행을 한 상태였고 반대교합을 꼭 교정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반대교합이 남아있으면 치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좌우로 움직일 때 분명히 치열에 방해가 되고 이가 부딪히는 느낌이라든지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정 장치를 시작을 안 하고 입 안을 넓히기 위해서 확장 장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많이 아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확장 장치 떼고 교정 장치만 해서 그나마 좀 편해졌어요. 불규칙한 치열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데요. 치료 시작 계기는 외모 콤플렉스인 경우가 많아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교정 시작할 때는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라 가지고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곳에 그 쇠로 된 장치를 하면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투명을 생각하게 됐어요. 투명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치아 교정이 가능한 건데요. 치아 위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틀을 단계별로 제작해 약 2주 간격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도는 잘 나가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지만 무는 거 아직 송곳니가 넘어갈 때까지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장치 잘 껴줘야 된다는 거, 장치 이렇게 음식물 남기면 안 돼요. 투명 교정 장치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고 2주 정도 이상 한 단계별로 2주 이상 착용하지 않는 만큼 위생 관리에 크게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치를 하루에 20시간 이상 착용하셔야 하고 2주 동안 착용하시게 되면 장치에 붙어 있는 치태라든지 음식물 같은 것들이 치아에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짧게 쓰실 장치를 하더라도 장치의 위생 관리에는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교정 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료나 음식을 먹을 땐 빼는 게 좋고 흐르는 물이나 약간의 치약을 사용해 칫솔로 세척해 관리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벌어지던 입이 잘 다물어지고 돌출입이 개선됐습니다. 삐뚤빼뚤했던 치열도 반원의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교정됐습니다.
친척들이나 부모님이 보시기에 좀 비대칭 부분도 약간 개선된 것 같고 옆에서 봤을 때 입도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하셔서 교정한 걸 아예 모르시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교정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웃는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항상 입을 가리고 웃었는데 이제 입 가리고 웃지 않고 사진도 이렇게 입 안 가리고 그렇게 찍고 싶습니다. 치아의 맞물림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치아에 정상적이지 못한 마모를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치아의 형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 치아가 많이 뻐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치아 외상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돌출된 입이 고민돼 치아를 찾았다는 김병국 씨. 좌우로 치아 맞물림이 달랐는데요. 평소 강한 힘으로 이를 무는 안 좋은 습관으로 치아 배열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씹을 때 불편한 건 별로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앞으로 이게 돌출돼 있는 게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이제 조금 이게 입이 튀어나온다 보거나 그런 게 좀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치아의 돌출이 심해 윗니가 아랫니를 비정상적으로 덮는 과계교합 상태였습니다. 치아 배열도 틀어져 있어 위아래 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이가 비툰 건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지만 상당히 윗니가 많이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래 치열은 위로 많이 정출되어서 과계교합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치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합니다. 왼쪽을 많이 무는지 오른쪽을 많이 무는지 그 다음에 아래턱을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처음에 윗니가 상당히 많이 좀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지 못하는 상태고 입을 다물기 위해서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심미적인 문제뿐 아니라 입술 기능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상태였습니다. 치열이 틀어져 있으면 양치질을 해도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남아 치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입냄새의 원인이 되거나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정 이게 원래는 보철을 하려고 그랬는데 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배를 타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 철은 이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바꿔 끼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3D 구강 스캐너 기반의 데이터로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요. 치아 이동을 예측해 단계별 교정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던 교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사를 교체하든지 고무줄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내원 검진이 필요한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단계별로 어떤 단계별로 치료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겠지만 환자분이 자주 내원하기 힘드신 상태에서는 그 검진 기간을 상당히 좀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박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배에 나가다 보면 한 6개월 정도를 한국에 못 돌아와서 치과를 자주 못 와서 이제 꼈다 꼈다 하는 거라서 배에서는 아마 뭐 문제없이 그냥 꼈다 꼈다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치과 검진이 어려워 엄두도 못 냈던 치아 교정이었는데요. 치료 전 단계별 계획을 세워 교정할 수 있어 항해사인 김병국 씨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삐뚤게 되면 이게 심미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가 삐뚤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겹쳐지는 부분은 양치가 잘 되지 않고 치태라고 하는 플라그가 끼기 쉽게 되는데 이런 플라그 때문에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네, 너무 세게 닦으면 안 돼요.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서 살짝 마사지 하듯이 10번씩 닦고 회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교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교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더 입안에 입이 들어가면 이제 사진도 좀 자신감 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나요? 안부 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아 건강은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족스러운 외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가지런한 배열에서 시작되는데요.
치아 교정을 통해 구강 기능을 오래 유지하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길 바랍니다. 윗니가 아랫니를 제대로 덮지 못하고 거꾸로 물린다든지 한쪽으로 많이 틀어져 보인다든지 아래턱이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서 주걱턱인 것 같다든지 윗턱이 많이 나와 있어서 소위 말하는 무턱 경향을 보인다든지 턱이 좀 많이 좁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치료가 빨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치과에 가서 검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